안녕하세요. 스포센스입니다. Barcelona, the new champions of Spain, are the new champions of Europe. It's a treble in all. 10 years after United's own, and Guardiola has had a fantastic first season. 2008-2009 시즌 맨유를 꺾고 챔스에서 우승하는 순간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역대 최고의 클럽으로 평가받던 시즌으로 모든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입니다. 2014-15 시즌 역시 MSN 라인을 앞세워 최강 클럽으로 군림하지만 2008-2009 시즌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008-2009 당시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은 다른 팀에서 돈 주고 영입한 선수들이 아니라 요한 크루이프 감독 시절 만든 라마시아라는 유스 시스템 속에서 티키타카와 토탈사커로 대변되는 바르셀로나식 축구 철학을 익힌 선수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팀에서 같은 축구 철학을 공부하며 호흡하면서 성장하여 역대 최강의 팀을 만들었고 각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만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기에 당시 바르셀로나에 더 열광했고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내내 경이로운 실력을 과시하며 시즌 6관왕을 달성했던 당시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앙리, 에투와 메시가 있었으며 이 조합은 2014-15년 MSN 라인을 능가하는 최고의 3톱이라 생각합니다. 기록면에서도 경이로울 뿐입니다. 에투는 36골 8어시스트, 앙리는 26골 11어시스트, 메시는 38골 19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는 2004년 2,400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로 마요르카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카메룬 출신의 사무엘 에투였습니다. 양발 사용 능력,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슈팅력을 갖췄으며 타고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윙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었던 만능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앙리나 메시와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 바르셀로나의 공격력 극대화를 가능케 한 선수입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는 당대 최고였으며 최고의 미드필더인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창의력이 더해지며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인테르로 이적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여 서로 다른 팀에서 2년 연속 트래블을 달성하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왼쪽 공격은 역대 프랑스 최고의 공격수 티에리 앙리가 맡았습니다. 2007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으며 전성기인 아스날 시즌만큼의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노련한 플레이로 사무엘 에투, 리오넬 메시와 공포의 삼각편대를 구성했습니다. 왼쪽 윙어가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으며 특히 엘클라시코 같은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와는 같은 윙 포지션이었으나 과르디올라의 전술상 플레이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메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했던 반면 앙리는 이니에스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측면 플레이를 주로 한 것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역할에도 26골 11어시스트를 기록한 프랑스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3톱의 나머지 한 자리는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는 바르셀로나 그 자체입니다. 2008-2009 시즌은 메시에게 아주 중요했던 시즌으로 호나우지뉴로부터 팀의 상징인 10번을 넘겨받으며 진정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선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량이 출중함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왜소한 체격과 크고 작은 부상들이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과르디올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메시에게 악영향을 주는 선수들을 내보내고 메시에게 철저한 식사 관리와 생활 관리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의 성장에 과르디올라의 역할도 분명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메시 그 자체가 워낙 출중한 선수였습니다. 그냥 고트이며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뛰는 모습이 보고 싶어집니다. 미드필더진 역시 공격진만큼 화려했으며 3명의 미드필더 간 케미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사비, 이니에스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야야 투레 또는 부스케츠가 포진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야야 투레가 주로 출전했으나 투레의 부상으로 부스케츠가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사비, 이니에스타와 역대 최강 미드필더를 구축하게 됩니다. 3명 모두 바르샤 유스 출신으로 바르셀로나 축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기량이 만개하면서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스페인 축구 역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사비는 바르셀로나의 중원 사령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황혼기까지를 바르셀로나에서 보내며 수많은 우승과 2번의 트래블을 이끌었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축구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 3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볼키핑 능력, 패스 그리고 전술 이해도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선수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최고의 미드필더였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축구의 핵심인 패스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며 패스를 받는 선수에 맞게 강도나 속도 조절까지 한다고 해서 패스 마스터란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과 전술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티키타카의 핵심 역할을 한 역대급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사비하면 바로 따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듀오인 이니에스타입니다. 사비가 볼을 키핑하면서 전체 공격을 조율하고 공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니에스타는 그보다 올라간 위치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공을 공격진에 배급하고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진을 직접 돌파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드리블은 메시와 비교될 정도로 최고의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탈압박 능력과 공격 본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사비가 중앙에서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니에스타는 메시 반대편에서 앙리와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 공간을 만들고 돌파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2007년 AS 모나코에서 이적한 코트 디부아르 출신의 야야 투레가 담당했습니다. 가끔 센터백으로도 출전했으며 거구의 피지컬의 유연성과 스피드, 패스 능력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축구를 익히며 드리블과 슈팅 능력이 향상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2009년 들면서 부상과 함께 결장이 많아졌고 이때 기회를 잡은 선수가 세르지오 부스케츠였습니다. 2005년 바르셀로나 유스에 입단했으며 과르디올라가 감독직을 맡으면서 1군으로 콜업되었습니다. 야야 투레에 비해 공격력은 다소 떨어지나 수비 능력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비와 이니에스타라는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 좋은 미드필더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부스케츠가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을 숏패스나 혹은 개인 기술로 풀어내고 동료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여유롭게 미드필더와 수비수들 간 티키타카를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라인을 깨고 침투하는 공격수와 윙백에게 킬패스를 뿌려주는 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뛰어난 시야와 판단력, 킥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축구가 경이로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스케츠의 후방 빌드업 능력과 양쪽 풀백의 전진으로 생기는 공간 커버 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수비는 아비달, 피케, 푸요르, 알베스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공격 지원을 하면서도 탄탄한 수비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은 2008년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다니 알베스가 많이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우주 최강 시절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텐백이라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공격의 물꼬를 트는 선수가 다니 알베스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력으로 쉴 새 없이 오른쪽 측면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터치라인뿐만 아니라 중앙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 침투하여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알베스의 전진으로 생기는 수비 공백은 아비달이나 부스케츠 등이 잘 커버해줬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상대 윙어들이 알베스를 막느라 수비에 치중하면서 수비 공백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윙백의 모습을 알베스는 2008년부터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 유수 출신이 아님에도 바르셀로나 유수들 사이에서 8년간 꾸준한 활약한 걸 보면 알베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베스가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다 보니 알베스가 올라간 자리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알베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중앙으로 또는 아래로 움직인 선수가 아비달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2007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으며 강인한 체력과 훌륭한 수비력으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했던 선수입니다. 비교적 장신의 풀백으로 가끔 센터백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쪽 윙백인 알베스와 피케가 공격으로 나갈 때 푸열과 함께 최후방을 든든하게 지켰으며 전체적으로 키가 작은 선수가 많았던 바르셀로나에서 제공권 싸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아비달의 헌신으로 부스케츠나 피케는 수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센터백의 한 자리는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제라르 피케가 담당했습니다. 피케는 10살 때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인 라 마시아에 입단했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데뷔는 맨유에서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2008년 과르디올라의 선택을 받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복귀하게 됩니다. 수비수로서는 최고의 발기술을 지녔으며 특히 수비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패스가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이 들어와도 공을 안전하게 키핑할 만큼 발재간과 테크닉이 우수했으며 미드필더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고 후방에서 최전방까지의 롱패스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의 센터백은 바르셀로나 정신적 지주인 카를레스 푸열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주장으로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원클럽맨입니다. 팀의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끌며 공격 성향이 강한 바르셀로나의 최후방을 책임졌던 선수입니다. 역습에 대응하는 능력 등 팀에서 가장 완성된 수비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수비 실력 외에 푸열은 팀의 주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침착함과 카리스마, 팀에 대한 헌신뿐 아니라 뒤에서 동료 선수들을 챙기고 다독이는 인자함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 않는 엄격함까지 겸비한 팀의 정신적 지주로 바르셀로나 역대 최고의 주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골문은 바르셀로나 유스를 거쳐 10년 이상 바르셀로나 넘버원 골키퍼로 활약한 빅토르 발데스가 지켰습니다. 팀에서는 항상 주전으로 기용되며 준수한 활약을 보였으나 국가대표에서는 한 살 차이의 카시아스에 밀려 항상 2인자로 머물렀던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폭넓게 커버했으며 수비 뒷공간을 차단하기 위한 스위퍼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발데스의 뒷공간 커버 능력은
포백 라인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형성되는 바르셀로나 전술상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가끔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으나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만큼 바르셀로나 축구에 적합한 선수로 전성기 시절 바르셀로나 제일 골키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 살펴보니 엄청난 스쿼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즌 6관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선수였던 호나우지뉴와 데쿠의 태엽과 선수들 간 반목은 극에 달했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레이카르트는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초보 감독인 과르디올라가 선임된 시즌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르셀로나를 맡기에는 과르디올라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런 팀이 그해 6관왕을 달성하며 전설의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최강의 팀이 되기 위해선 선수들의 능력뿐 아니라 전술, 멘탈리티,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희생정신 등이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스쿼드에 포함된 대부분의 선수들이 라 마시아 출신들로 이뤄져 있었으며 감독 또한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팀에 최적화된 전술을 구상하고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들은 그에 맞춰 움직였으며 다른 팀에서 영입된 선수들 역시 자연스레 팀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 크루이프 이후 20년의 노력이 있었고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팀. 그 팀이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센스였습니다.